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국적 세탁을 들어오고 난 뒤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8개월이 넘었습니다만은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일체의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대충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절대 이걸 간단하게 넘길 생각이 없습니다. 때문에 세컨다리 보이콧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컨다리 보이콧 영어로 하니까 되게 어렵고 거창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해석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적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제재 대상으로 정말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 그놈하고 장사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조직이나 다 상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내가 제재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기관에 상응하는 조치 내지는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지적한 이상 북한을 돕거나 북한하고 거래를 하거나 더구나 UN 제재 리스트에서 이것은 절대로 허용하거나 주거나 팔아먹거나 해서 안 된다라는 물품을 주는 나라, 주는 기업, 주는 개인에 대해서는 미국은 똑같이 그 나라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만큼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다리입니다. 프라이머리, 퍼스트가 아닌 세컨다리 보이콧이에요. 경남은행이 지난해 8월 7일 마산항으로 2010톤의 북한산 선처를 들여온 수입업체에 대해서 신용장을 경남은행이 개설해 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은행 서류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은행이라는 건 서류를 보고 판단 내리는 것이지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곳이 아니다. 관세청도 똑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 내린 거 아니냐. 은행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은행은 서류를 보고 신용장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설사 수출 기업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극단적으로 말해서 쓰레기 더미를 한 더미를 가져 보냈다 해도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미국의 세컨다리 보이콧의 의도와 그 어마무시한 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진짜 무지몽매한 우물한 개구리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컨다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세컨다리 보이콧이 그 제3국, 다시 말하면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데 우리는 제3국입니다. 3국이 혹은 제3국의 기관, 은행이 혹은 그 은행장이, 개인이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제재를 발동한 국가의 일방적인 결론입니다.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재 대상 국가의 북한과 혹은 러시아와의 거래 방식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석유가 제재 대상 품목이라고 한다면은 석유 밀수하는 것만 제재 대상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석유 거래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세컨다리 보이콧 대상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2010년이에요. 2010년 뭡니까? 이란이 미국의 제재 대상국이었습니다. 프라이머리 보이콧 대상이죠. 퍼스트 보이콧 대상국인데 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사가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모두 제재를 가하겠다. 제재를 가한다는 건 뭐야? 이란하고 장사도 안 하고 이란에 들어가 있던 미국 기업도 이란과 장사 못하게 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 개인, 단체,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제재 대상국가, 대상국가의 대상 품목 석유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게 세컨다리 제재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이란은 한마디로 말해서 2010년 전까지 미국이 수도 없이 사실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10번 가했습니다. 유엔 제재에. 콧방귀도 안 뀌습니다. 이란이란 나라의 국가 총생산은 거의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한국 크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란 경제의 90%가 석유 수출로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제재당하면 이란은 끝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2010년 전까지 미국이 계속 이란에게만 얘기했어요. 핵개발을 하지 마라.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반드시 가할 게다 한데도 이란이 콧방귀 끼고 혹은 미국 앞에서는 안 하는 척 하면서 북한과 협력을 해서 핵개발을 했습니다. 미사일 개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은 트럼프가 오바마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한다 했지만 이 세컨다리 보이콧만큼 북한이나 이란에게 큰 무기가 없습니다. 오줌 쌉니다. 북한의 경우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세컨다리 보이콧을 딱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2010년 이 세컨다리 보이콧 6월 달에 세컨다리 보이콧을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이란하고 장사하는 놈 미국하고도 장사 못한다, 쉽게 말해서.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어요. 이렇게 하니까 2010년 6월 달에 했는데 불과 2년이 조금 지나서 이란의 경제가 마이너스 6% 성장률까지 내려갔습니다. 0%가 아니고 마이너스 6%. 그리고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통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나라가 폭망을 한 거죠. 폭망. 5년 만에 이란이 손을 들었습니다. 깨갱한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재만 걷어 주십시오. 세컨다리 보이콧만 왜냐면 이란 석유를 가져가는 나라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 이란 제재를 딱 가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힘들어졌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란 왜 힘들어졌나? 한국이 석유 수입에 있어서 이란이 가장 많이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합니다. 한국이 여러 곳에서 석유를 중동 국가에서 하지만 이란이 가장 큰 대한반도 수출국이에요. 한국이란 5년 만에 개경하고 결국 손을 드니까 2015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플러스 독일이 2015년 7월 달에 한자리에 앉아서 너 더 이상 핵 안 만들 거지? 15년 동안 일몰 조항을 줄게. 다시 말하면 15년 동안 핵 개발을 안 하고 미사일 개발 안 하고 엉뚱한 짓 안 하고 우리하고 약속한 핵 폐기에 대해서 협력을 해주면은 세컨다리 보이콧을 완전히 풀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협력에도 지원 협력을 하겠다.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협력을 하겠다. 그럼 뭐 돈 갖다 준다는 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국제은행들도 털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란 예스 했습니다. 그 15년이 일몰조약이에요. 15년 동안 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영원히 세컨다리 보이콧을 완전히 풀어주고 이란에 대한 무역 제재를 완전히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제대로 이 약속한 걸 안 지킨다 해서 이란과의 이 소위 말하는 일몰조항 이란 제재에 대해서 이란의 무역 제재를 해제해 준다는 데 대해서 지금 조건부로 연장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다시 그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재개해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일마다 그걸 검토해가지고 다시 재개하고 하니까. 이란은 미국이 무슨 말을 해도 겁을 안 냈지만 이 세컨다리 보이콧을 적용을 시키니까 완전 항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뒤로 핵 개발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란의 소위 말하는 이 무역 제재 완화해 주는 데 대해서 서명을 안 하는데 나머지 5개국이 미국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하는 이유가 다시 말하면 미국을 제외한 상임이사국 4개국 플러스 독일이 미국에게 하는 얘기, 이란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협조를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개발 안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시급을 한 게 이란입니다. 이란이 경험한 게, 야, 미국의 세컨다리 보이콧보다 무서운 게 없구나. 자,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세컨다리 보이콧을 경험 안 했어요. 더 전에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2005년 9월 19일 9.19 성명하는 그 다음날 9월 20일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델타 아시아 뱅크를 북한 제재로, 다시 말하면은 세컨다리 보이콧으로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은행 자체가 북한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 내용보다는 그 은행에, 물론 그 은행이 북한의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근거도 있지만 그 은행 자체에 4,600만 불이라는 북한의 김정일 비자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은행은 박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세컨다리 보이콧으로 제재를 가하자 다른 은행들이 그 은행과 마카오 델타 아시아 뱅크와 거래하는 국가, 개인, 기업 은행들이 다 손을 잘랐어요. 거래를 끊었습니다. 안 하면은 자기 자신들도 혹은 자기 은행도 혹은 자기 국가도 자기 기업도 손해를 보니까 한국도 바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당시 외환은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카오 뱅코 델타 아시아에 바로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우리 외환은행이. 2006년 2월 1일 BDA 뱅크 오브 델타 인 에이지아와는 거래를 안 하겠다고 거래 해지를 선포했습니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은행을 통한 송금이나 외환거래는 모든 게 중단됐습니다. 일본의 유력 시중은행들도 똑같이 거래를 자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산도 금강산 대북 송금은행을 그전에는 마카오 BDA를 했는데 이것을 마카오에서 오스트리아로 변경했습니다. 금융 질서 자체가 근본적인 지진을 겪게 됩니다. 이 4,600만 불 때문에 북한이 처음으로 미국 꼬랑지를 떠나다니면서 중국에게 액을 하면서 도와달라, 중간 역할을 좀 잘해달라. 미국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우리 핵 불능화까지 다 하겠다. 시킨 대로 다 하겠다. 돈만 풀어달라. 2007년 8월 26일 2005년 9월 20일부터 2007년 8월 26일 냉각탑 폭파할 때까지, 냉각탑 폭파하고 돈 받은 겁니다. 냉각탑 폭파할 때까지 2여 년에 걸쳐서 북한은 미국에게 손발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정말 북한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죽기 1초 직전이었어요. 때문에 북한과 이란은 사실 미국이 뭘 해도 겁이 안 나고 간이 배밖에 나 있지만 미국이 세컨다리 보이콧을 선언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북한을 길들이기 위한 비핵화를 하도록 길들이기에 제일 좋은 무기는 세컨다리 보이콧이에요. 근데 북한이 또 살만 났다고 판친 게 4,600만 불 가져갔고 그 후에 시간을 벌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노무현 2차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숨통을 터줬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미국이 중국 10곳에 중국 은행 10곳에 대해서 은행과 실업 기업에 대해서 10곳에 너들 세컨다리 보이콧 들어간다고 워닝을 줬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 단독은행이죠. 단독은행이 한 역할은 미국이 볼 때 북한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단독은행을 북한이 자금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은행이다 하고 세컨다리 보이콧에 지정을 하고 그 세컨다리 보이콧 대상에 넣고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일체의 접근 길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단독은행. 이게 바로 2005년 9월 20일 그러니까 13년 전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미국이 델타뱅크에 하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중국 단독은행에 한 것입니다. 2차적 보이콧 배척을 한 거죠. 적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단독은행의 상대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든 이 단독은행 자체가 세컨다리 보이콧이 되면 단독은행하고 거래하는 모든 은행 북한과 거래하지 않아도 단독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은행들은 반드시 거래 중단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미국 재무부에 선고해야 됩니다. 아까 이 국내 은행의 뭐 중견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직접 관계없다. 그리고 이건 미국 국내법이다. 웃기지 마세요. 미국 국내법, 미국의 국방수권법도 미국 국내법입니다. 미국의 페이트리트 액터, 애국법도 미국 국내법입니다. 근데 국방수권법 때문에 소위 말하는 IS 문제, 주한미군 문제, 사드 문제 다 통제가 됩니다. 왜? 미국이 최고의 경제력, 미국이 최고의 군사력, 미국이 최고의 기술력, 실질적으로 기축통화를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세계의 무역 시스템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미국 국내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그럼 미국 모르고 까부는 거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의 힘을 모르고 까부는 건 한국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행이 뭐가 있어요? 이거 전에 미인 얼굴도 나왔죠. 홍지화라는 단둥 홍상실업입니다. 이거는 조선 광선은행에 돈 세탁을 도와줬다고 해서 단둥 홍상실업이 제재 대상 2차 보이콧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이 실업에 대해서 7,430만 달러의 자금 몰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단둥 홍상 실업비 그리고 여기 관련된 개인 용의자들이 25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유령 회사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조선 광선은행, 그러니까 직접 이 은행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단둥실업은행이 직접 지원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실제로 지원하는 조선 광선은행과 단둥 홍상실업이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둥 홍상실업도 폭탄을 맞은 겁니다. 또 민정국제무역회사 지난해 6월 14일 날
민정국제무역회사는 조선무역회사, 아까 단둥 홍상실업은 조선광선은행입니다. 광선은행은 소위 말하는 북한의 비자금을 다루고 북한의 핵심적인 이 자금줄입니다. 노동당의. 이번엔 조선무역은행 역시 이 노동당이 관할하고 있는 핵심 자금줄이에요. 조선무역은행의 돈 세탁을 민정국제무역회사가 지원했다고 해서 역시 민정국제무역회사도 세컨다리 보이콧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이 됐습니다. 민정과 홍샹은 추가적으로 미국이 이란 제재법을 이란과 거래하면은 제재를 받는다라는 이란 제재법을 위법한 혐의로 걸려든 XYZ, GT, 소위 말하는 중신통신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제재법에 대한 세컨다리 보이콧에 걸린 중신통신과 민정그룹과 홍샹그룹이 이 중신통신과 관계를 거래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정이나 홍샹이 이란과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란과 거래하는 중신통신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민정과 홍샹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란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중신통신은 거의 벌금을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3조 정도의 벌금을 지금 내고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중신통신하고 거래를 하는 민정하고 홍샹이 세컨다리 제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경남은행 케이스를 가지고 해석하는 이 국내 은행 중견인 해석치로 하면 마른 하늘의 벼락이고 자다가 무슨 홍두깨로 맞았다 하지만 이게 세컨다리 법이에요. 세컨다리 보이콧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나? 국가가 알아서 이것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됩니다. 은행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 죄도 없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제재법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고, 그리고 이미 국내에서 북한 핵 문제 때문에 2005년 9월달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 직접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 북한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마카오 은행에 대해서 세컨다리 보이콧을 던지니까 외환은행, 현대 전부 다 발을 뺐습니다. 바로 거래처를 바꿨습니다. 그럼 경남도 마찬가지예요. 경남도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통해가 들어왔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여기 내용을 보면 북한산인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신용장을 끊어주면 안 되죠. 그리고 국가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유엔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는 국가의 어떤 물품,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품도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다라고 정부가 나서서 교육시키고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업들도 그걸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취하는 태도는 우리는 그걸 직접적으로 몰랐으니까, 그리고 직접 돈 주고 받은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북한 석탄을 직접 사온 것도 아니니까 이유가 안 된다니까요. 이유가. 또 중신통신하고는 북한과는 또 어떤 관계 있냐? 아까는 이란과의 관계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 우편통신사와 금융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중신통신은 약 1.3조의 벌금을 지불합니다. 미국에게. 이 중신통신이 중국 국영통신회사입니다. 이걸 전부 다 언제 했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중국의 10개의 회사와 기업 리스트를 중국에게 줬습니다. 이거 의심쩍으니까 우리가 곧 세컨다리 보이콧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중국이 굉장히 움츠려 들어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제재에, 대북 유엔 제재에 굉장히 협조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제스처도 많이 썼죠. 뭐 사실 단둥에서 넘어오는 석탄차들을 중단시킨다든가 줄인다든가 해외에 내보냈던 노동자들을 빨리 2년 내로 되돌려 보낸다든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그들이 고용해가 안 쓰겠다는가 온갖 것 약속을 다 해놔놓고 지금 그걸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지금 와서 왜 우리에게 대화에 손을 내밀었을까요? 북한 비핵화를 한다고. 비핵화를 생각 추호도 없었어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 봐도 없고 그렇게 핵을 폐기하겠다고 말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핵실험을 중단한다. 핵 불능화를 조건부로 잠깐 한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게 미국과의 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트럼프를 만나서 선친의 유언이다. 직접 선친의 유언이다라고 트럼프에게는 얘기 안 했지만 정의용 실장을 통해 그리고 우리 대북 특사단들을 통해 방북단들을 통해 선친의 유언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대화와 유화의 제스처로 온 건 뭐냐? 2016년까지 최근 한 지난 7, 8년간에서 2016년 전까지 한 5년 정도에서 북한 경제 성장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 2016년이 거의 4%선에 여기 나와 있는 공식 통계는 3.7%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통계는 6%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3.5%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중국의 제재, 중국의 소위 말하는 미국이 중국에게 대북 제재에 대해 목줄을 쪼으라 하니까 경제가 완전히 북한 경제가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들의 무역의 90%를 대중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간 총무역 양이 한 7조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7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6조가 중국과 무역입니다. 그리고 6조 중에서 거의 한 4.7 내지 5조 정도가 순이익이에요. 중국으로부터 팔아먹음으로써 석탄 팔고 뭐 팔고 천연자원 팔으면서 얻는 돈인데 이게 대북 제재에 의해서 유엔 대북 제재에 의해서 중국이 그걸 안 사가고 혹은 사가더라도 줄이고 석유 주는 양도 줄이고 하니까 경제가 엉망이 된 겁니다. 3.9% 4%로 경제 성장 상승 곡선을 걷던 게 갑자기 마이너스 3.5%로 내려오니까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습니다. 이 돌출구를 찾아야 되니까 한국을 찾은 거예요. 찾아서 우리 비핵화할 테니까 만납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도 비핵화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비핵화할 생각 추호도 없으며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하는데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게 주요 목적이 아닙니까? 그 당사자끼리 남북한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한다 그것만 계속 주장하면서 심지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서부터 군축 시작하면 어떠냐고까지 제안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게 웬 떡이냐? 김정은이 내려와 그 천하의 괴물단지 같은 김영철이가 웃으면서 남쪽을 내려오다니 에? 미소작전을 펴면서 전부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북한이 우리에게 접근한 거는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도와줄 수 있는 건 중국이 무역을 재개하고 뒷돈으로 좀 갖다주고 그 다음에 국경선 넘어 왔다 갔다 하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따리 장사들을 통해가 돈 보내주고 돈 벌게 해주고 노동자 끌어다 쓰고 물건 갖다주고 기름 차로 갖다 날라주고 공식적으로 50만 톤 40만 톤 해놔놓고 실질적으로 140만 톤이나 갖다주고 이게 지금 중국이 하는 짓이에요. 자, 이야기 되돌아왔어. 북한과 이란은 과거에 북한은 2005년 이란은 2010년 미국의 세컨다리 보이콧 때문에 나라 자체가
조치 때문에 나라 자체가 거의 없어질 뻔했습니다. 정권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것을 들어주니까 이제 그 세컨다리 보이콧을 해제해 주니까 전부는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해제해주고, 세컨다리 보이콧은 해제해주고 무역 제재는 부분적으로 해제해주니까 이란이 지금 살파이 났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처럼 지금 행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북한도 2005년 9.19 9월 20일 비대위를 풀어주니까 2007년 이후부터 숨통이 조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경제적으로 좀 발전이 되기 시작한 게 최근 5, 6년인데, 작년 중국이 유엔 제재에 협력을 한다고 대북 제재에 목줄을 조으니까 북한이 손 벌릴 데가 없고 플러스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니까 그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을 통해서 길을 뚫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비핵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고, 우리는 비핵화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 카드를 들고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트럼프에게 비핵화할 테니까 북한 좀 살려주시고 만나주세요. 트럼프는 오바마보다도 자기가 더 큰 업적을 낼 수 있다라는 욕심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제2의 로널드 레간이 되겠다라는 야심에 찼어. 또 이렇게 잘 되면은 뭐 별것 아니고도 평화상을 받는 오바마, 뭐 중동에 뭐 평화협정 이런 거 좀 해준다고 난리를 제가 노벨 평화상 타는 거 보니까 나는 단칼에 김정은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비핵화를 한다는 답을 얻어냄으로써 노벨 평화상 더블을 받을 것이다라는 순간적인 과대망상과 자기 과시에 의해서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설사 폼페이오를 또 보냅니다. 네 번째 또 보냅니다. 이거 방법 소용없어요. 북한의 목줄을 조우는 것은 세컨다리 보이콧보다 큰 게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효과를 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실 미국 재무부에서 나온 아이디어지만, 지금 마이클 그린 CSI에서 부소장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오랜 친구인데, 이 친구가 NSC에 있을 때에, 미국 NSC에 있을 때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물론 그 친구 혼자의 생각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북한을 길들이고 이란을 길들이는 카드로 쓰였습니다. 이제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까지 하고 나서 트럼프가 다시 북폭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체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를 두고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도 역시 피를 흘리는, 중국이 더 큰 피를 흘리지만 무역 전쟁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주변 국가들이 똑같이 피를 흘리게 돼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자칫하면 세계 경제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평화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세컨다리 보이콧, 이 방법만이 북한 핵을 포기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미국도 세컨다리 보이콧을 다시 적용해야 하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경남은행이 그런 제재를 받아라는 경남은행에 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 정부가 이걸 앞장서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의 세컨다리 보이콧을 우리는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 핵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더 나아가서는 유엔 제재에서 제재 대상에 들어가는 것과 그 제재 대상에 되는 물품으로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는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국민적인 교육을 시켜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이 핵이 더 이상 쓸모있는 무기가 아니다, 미국에 대한 위험 무기도 아니고 한국에 대한 위험 무기도 아니다고 스스로 손을 놓도록 하는 지름길이 세컨다리 보이콧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내에 있는 기업, 은행, 단체,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까지도 미국의 세컨다리 보이콧,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 없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천진무구한 태평성대적인
진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어마무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세컨더리 보이콧, 오바마 대통령이 해서 웃기는 거다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란 보셨잖아요. 핵개발 안 하겠다고 손 들었잖아요. 북한도 똑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 상태입니다. 돈줄 탔습니다. 돈줄을 땡기십시오. 그게 북한 비핵화를 가장 빨리 얻어내는 평화적이면서 비군사적이면서 가장 인권적이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을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좀 안타깝게도 최근에 구독자가 도리어 마이너스로 되고 있습니다. 죽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좀 열심히 하지 않고 한 일주일 쉬고 왔더니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하에 감사합니다.